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시어머니와 한바탕 했던 돌도 안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간 주변에서 보고 듣고 또 느낀 바로는 뭐든지 마냥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무례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된 것도 모르고 끝까지 무례한 경우가 많고 여러 사람에게 아무렇지 않게 상처 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거울 치료하듯이 비슷하게 받아쳐줘야 그나마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고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참 기분 상하게 하고 함부로 하는 어머님. 참고 참다가 결국 터진 저도 한마디 했고 그 길로 얼굴 안 본 지 꽤 되었네요. 제가 결혼한 지는 4년 정도 되었는데요. 결혼하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어머님의 말투에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결혼 전 그리고 신혼 초까지만 해도 폼이 있는 사모님 마냥 말투가 부드러우셨어요. 저한테 부드럽게 이름 부르시고 아니면 새아가라고 하시고요. 그런데 결혼 3개월 정도 지나니 갑자기 저한테 야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게다가 저희 친정어머니를 지칭할 때도 너네 엄마라고 하시고 기본적인 말투 자체도 엄청 티껍게 바뀌셨어요. 한마디로 새아가가 그랬구나 하는 고상하신 말투였는데 갑자기 야, 네가 그랬냐? 하시는 식으로 바뀐 겁니다. 당연히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죠. 어머님의 말투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뀌셨으니까요. 다른 사람 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남편 말로는 어머님 원래 말투는 저렇다고 하더군요. 원래 억척스럽고 거칠게 말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갑자기 부드럽게 말하길래 엄마 말투가 왜 바뀌었지? 하고 놀랐었다고요. 근데 원래 엄마 말투로 다시 돌아온 거랍니다. 그 말에 저는 이제 나도 한가족 됐다고 본 모습을 보이시는 거구나. 더 이상 조심스럽게 안 대하시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말투가 바뀌면 행동도 바뀌는 건지 그때부터 어머님은 저에게 좀 함부로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무례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았고 가만히 있는 저한테 시비를 건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았죠. 저도 당연히 어머님이 그러실 때마다 기분 나쁘고 왜 저러실까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 같고 기분 상할 때도 많았고요. 근데 저도 마냥 참고 순한 성격은 아니에요. 할 말 있으면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머님이 대놓고 저희 친정엄마 얘기를 하면서 너네 엄마가 어쩌고 하시거나 저한테 야 라고 부르시면 대놓고 기분 나쁜 티를 냈습니다. 제가 정색하면서 기분 나쁜 티를 내니까 그나마 그런 단어는 안 쓰실 때도 있지만 여전히 티껍게 말하시는 건 그대로였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어서 저도 그다지 어머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하고는 사이가 좋고 신우하고도 사이가 좋아요. 아버님은 말수가 없으시고 조용하신 편이라 딱히 얘기도 많이 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도 전혀 없었고요. 하지만 시댁에 가면 어머님의 말투 때문에 기분이 상할 때가 종종 있는 겁니다. 어쨌든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도중 아이가 생겼고 출산을 했습니다. 조리원 갔다 와서 한 달 정도 친정 가서 몸조리하고 집으로 왔어요. 처음 해본 육아라서 정신이 없고 바빴지만 그래도 첫 아이라서 정성을 다해 키우겠다는 마음이 가득했죠. 기저귀도 천기저귀랑 일반기저귀 번갈아 쓰고 모유 수유도 열심히 하고요. 그러다가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이 제 생일이라고 다 같이 밥 먹자고 하셨는데 아기가 어리다 보니 집에서 밥 먹자고 어머님이 준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생일상까지 차려주신다니 저도 감사했죠. 그렇게 아이 물건 챙겨서 당일날 남편과 시댁에 갔는데 막상 생일상을 보니 감사하던 마음도 싹 가시더군요. 제가 모유 수유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음식을 크게 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매운 음식은 먹지 않아요. 그리고 알레르기 때문에 갑각류는 원래 안 먹고요. 그런데 막상 생일상을 보니 밥이랑 미역국 그리고 신우가 사왔다는 매운 갈비찜이 있었고요. 어머님이 차려놓으신 건 게장과 딱새우, 꽃게탕, 무생채 요렇게 있더군요. 어머님도 제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셨는데 온통 갑각류 음식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걸 보는데 이게 내 생일상이 맞나 순간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그래도 며느리 생일이라고 차려주신 거니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죠. 정작 남편이 생일상 보고 본인이 더 당황해서 어머님께 민영이 갑각류 알레르기 있잖아요. 그랬는데 어머님은 못 들으신 건지 못 들은 척 하시는 건지 신선해 보여서 시장 가서 사왔다고 얼른 먹으라 하시더군요. 막상 앉아보니 상 위에는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역국에 밥 말아서 무생채랑 조금 먹었습니다. 제가 미역국만 먹고 있으니 어머님이 이거 먹으라고 갈비찜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신우가 사온 갈비찜을 조금 먹어봤는데 너무 매워서 그 뒤론 손도 안 댔습니다. 모유수유 중이라서 매운 음식 안 먹는다고도 말씀드렸기도 하고 그냥 먹기에도 너무 매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미역국도 어찌나 밍밍하고 맛도 없는지 대충 밥 말아서 후루룩 먹어버리고 우는 아이 달래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왔다고 와서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는데 6가지 맛 섞여 있는 조각 아이스크림 케이크였습니다. 그중 2개가 민트 초코 맛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거든요. 신우가 제 취향을 알고 일부러 사온 거였죠. 생일 초불고 접시에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부터 덜어서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시원찮게 먹어서 그런지 아이스크림이 더 달고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런 저를 빤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 이상한 맛 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민트 초코라는 게 호불호가 좀 있는 맛이긴 한데 저는 좋아한다고 웃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본인 포크로 제 아이스크림을 조금 먹어보더니 막 오만상을 찌푸리시고 입까지 휴지로 닦으시더군요. 아우, 이게 뭔 맛이야? 너는 이게 맛있냐? 참 특이한 것도 좋아한다. 이거 딱 치약 먹는 맛이네. 하시는 겁니다. 민트초코 안 좋아하는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보니 저도 그냥 웃으면서 맞아요.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랬죠. 그런데 어머님은 계속 인상을 쓰시면서 참 입맛도 희한하다. 나는 한 입 먹어도 역하고 입맛 다 베린 것 같은데 너는 좋아해도 어째 그딴 걸 좋아하냐? 하면서 또 시비를 거시는 겁니다. 신우가 옆에서 새언니가 좋아해서 일부러 사온 건데 왜 그러냐고 말렸는데도 어머님은 이름도 이상하고 맛은 더 이상하다고 저런 치약 맛이 좋다고 먹는 게 참 이해가 안 된다며 그럴 거면 그냥 치약을 먹으라고 자꾸 그러시는 겁니다. 어머님의 막말에 저는 기분도 상하고 케이크도 더 먹기 싫어져서 그냥 소파로 돌아와서 아이 모유수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보고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아유, 우리 진영이는 엄마 잘못 만나서 강제로 맛대가리 없는 젖 먹겠네. 치약 맛 나는 젖 먹겠어.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저 그 순간 어머님이 왜 저러시나 어이없고 화까지 나더라고요. 제가 민트맛 좋아하는 건 그냥 개인 취향일 뿐인데 왜 저렇게까지 비꼬시는지 이해도 안 됐고요. 남편하고 신우가 엄마 왜 그러냐고 그만 좀 하라고 말렸는데 어머님은 괜히 제가 먹고 남긴 아이스크림을 틱틱거리면서 좋아한다면서 너는 다 먹지도 않냐? 아깝게 버려? 그러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입맛 떨어져서 안 먹는 건데 제 생일날 꼭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애 모유수유 한 다음 남편에게 가서 그만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제 눈치 보면서 일어났는데 그거 보고 어머님은 아이고 무서워서 뭐 말을 못한다. 너는 장난도 구분 못하냐? 며느리 무서워서 암소리 못하겠어. 기껏 생일상 차려주면 뭐해. 지 기분 좀 상하니까 간다고 저러네. 그러시는 겁니다. 신우는 엄마 새언니한테 왜 그러냐고 말리고 저는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인사드리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남편에게 따졌죠. 당신 어머니 왜 저러시는 거냐고. 나한테 왜 자꾸 시비 거시고 말투도 함부로 하시냐고. 나 진짜 듣기 싫고 기분 너무 상한다고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하는데 남편한테 이런 소리 해봤자 뭐하나 싶어서 그냥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시댁 식구들과 연락 없이 지냈어요. 안 보고 사니 세상 속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어머님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열무김치 담궜다고 가져가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정엄마가 주신 거 아직 많이 있으니 괜찮다고 아가씨 주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 주려고 한 거 아니고 내 아들 먹이려고 한 거니 잔말 말고 가져가랍니다.
그 말투에 또 스트레스 올라오고 진영 아빠 퇴근할 때 가지고 오라 하겠다고 나는 지금 애 때문에 어디 못 나간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됐다면서 자기가 갈 테니까 문이나 열어 하시면서 끊으시더라고요. 굳이 왜 오신다는 건지 싶어서 한숨이 절로 났죠.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아이 재우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에 자다 깬 아이가 갑자기 엉엉 울어서 달래면서 현관문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손에 들고 있는 종이 가방을 저한테 주시면서 이것부터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진영이 안고 있어서 손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놔두세요. 제가 진영이 재우고 안으로 들고 들어갈게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확 째려보시더군요. 너 내가 택배기사로 보이냐? 그리고 어디 먹는 음식을 현관에 두라 그래?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아이 안고 있는 거 보이시면 어머님이 들어와서 놔두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손이 없는데 어떻게 받느냐고 잠깐 놔두시면 애 눕혀놓고 냉장고 넣는다 그랬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약간 욕하시듯이 입술을 실룩거리더니 거의 집어 던지듯이 바닥에 내려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을 팍팍 벗어서는 안으로 들어오시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한숨이 절로 나고 커피라도 드릴까요? 했더니 됐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일단 방에 들어가서 애 좀 달래고 침대에 눕힌 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보니 어머님이 저희 집 냉장고를 보고 계시더군요. 그러면서 내가 준 반찬 어디 있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먹었다고 주신 지 꽤 되지 않았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럼 이 반찬들은 누가 한 거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주신 거라고 했죠. 어머님은 혹시 진영 아빠 올 때까지 있으실 거냐 물어봤는데 제 말에는 대답도 않으시고 점심 먹었냐고 당신은 안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먹었다고 아직까지 안 드셨냐 하면서 아버님 점심 차려드리러 안 가보셔도 되느냐 여쭤봤죠. 아버님이 집 근처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점심때는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시거든요. 어머님은 회사서 먹는다 했다 하시면서 다시 저한테 뭐 먹었느냐, 나는 배고프니 밥 좀 차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엄마가 주신 닭갈비가 좀 있어서 그거에 밥 먹었다. 그거 좀 드릴까요? 했더니 그거 매운 거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안 맵게 해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머님이 또 닭갈비가 안 매울 리가 있냐? 아휴, 진영이 쟤는 엄마가 맨날 얄궂은 것만 먹어대서 애가 제대로 클 수나 있을까 모르겠다. 너처럼 그 갑각류 알러진가 뭔가 그런 얄궂은 병 걸리거나 장애 생길까 무서워. 그러시는 겁니다. 그 말 듣는데 저도 진짜 스팀 올라오더라고요. 분명히 안 매웠다고 말씀드렸고 친정엄마가 해주신 거라고 했는데 얄궂은 음식 어쩌고 하시는 것도 너무 기분 나쁘고 애한테도 저게 하실 말씀인가요? 그리고 매운 음식으로 치면 제 생일 때 당당하게 그 매운 갈비찜 먹으라고 주시지 않았나요? 그 갈비찜이야말로 화학적 캡사이신 잔뜩 들어가서 엄청 매운맛이었는데요. 저 듣자 하니 너무 화가 나서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진영아빠 임신하셨을 때 뭐 드셨는데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엄청 당당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진영이 모유수유 때문에 1년 동안 매일 미역국만 먹었어. 나는 뭐 다른 음식 먹을 줄 몰라서 안 먹었겠냐? 미역국이 몸에 좋고 애한테도 좋으니까 그렇게 한 거다.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그랬죠. 어머 세상에 1년 동안 미역국만요? 미역국도 그렇게 오래 먹으면 안 좋아요. 어머님 모르셨어요? 갑상선에 특히 안 좋고요. 어쩐지 우리 그이가 병원 갈 때마다 갑상선이 안 좋다고 자꾸 그러던데 어머님이 1년 동안 미역국 먹으셔서 그런 거구나. 좀 골고루 드시지 그러셨어요. 진영 아빠도 갑상선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데. 제 말에 갑자기 어머님 눈알 튀어나올 듯이 부릅뜨고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그러시더군요. 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남편 아픈 거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요. 어머님이 저 모욕하시고 애한테 장애가 어쩌고 하시는 거 듣고 저도 저렇게 확 지르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보고 미쳤느냐고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딴 소리를 하느냐고 고함을 치시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너같이 싸가지 없는 년은 처음 봤다고 하셨어요. 자기가 잘 대해주니까 시어머니가 만만해 보이냐고 아주 못돼 처먹었다고 난리를 치시는데
저 만만하게 보고 막말 일삼으신 건 어머님이 먼저 아니신가요? 어머님은 혼자서 흥분하시다가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 말라고 소리 지르고 확 나가셨어요. 저도 기분 너무 상하고 짜증나고 어머님이 소리 지르신 바람에 아이도 다시 깨서 울어대고 있고 일단 아이 달래면서 저도 마음을 좀 가라앉혔죠. 잠시 후 어머님이 전화하신 건지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고 무슨 일인지 퇴근하고 얘기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 와서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가감없이 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놀라면서 저한테 사과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우리 엄마지만 가끔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참고 있지 말고 저더러 똑같이 소리 지르고 화내지 그랬냐 하더군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도 여태까지 참아왔던 속상한 마음이 확 터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우리 엄마더러 너네 엄마라고 하시는 거, 함부로 말하시는 거, 생일 때 기분 상했던 거, 그동안 어머님께 서운했던 거, 속상했던 거 전부 얘기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막 속 터져하면서 하소연하니까 자세하게까지 말 안 해서 그렇게 담아두고 있는지는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님하고 부딪히는 게 그 정도로 스트레스고 싫으면 앞으로 안 봐도 된다고 시댁 갈 일 있으면 남편 혼자 가겠다네요. 그리고 저희 집에도 어머님 못 오시게끔 남편이 말한대요. 남편은 아무리 자기 엄마라도 그런 언행은 지나치신 게 맞다고 저에게 사과하실 거 아니면 안 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확실하게 제 편에 서서 공감해주고 해결책도 얘기해주니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해도 되나 마음이 불편해서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 갑상선 문제까지 얘기한 건 나도 심했나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어머님이 먼저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신 음식더러 얄궂은 음식이네 뭐네 하시면서 장애까지 언급하시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이렇게 되받아친 거 잘했다 싶기도 하고 싱숭생숭한 기분으로 그렇게 밤잠을 설쳤는데요. 그 뒤로 남편이 분명하게 시부모님께 의사를 전달했고 저는 정말 시댁 모임에는 안 가도 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어머님도 난리치시고 그렇게 시부모 알기를 개똥으로 알 거면 이혼하라는 소리까지 하셨다는데 남편이 내 가정인데 엄마 기분 상했다고 이혼하라 하는 거냐고 도리어 화냈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딱히 연락도 안 드리고 가끔 남편이 아이 데리고 시댁 방문합니다. 초반에는 이래도 되나 불안한 기분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당신 얼굴 볼 생각 말라고 하신 게 크나큰 벌처럼 생각하신 것 같은데 톡 까놓고 제 입장에선 오히려 쌍수 들고 환영할 일 아닌가요? 어머님하고 저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데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얽혔다는 이유로 꾸역꾸역 보고 살 필요는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나 제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어머님 뵈러 갈 생각 굳이 없고 지금 이대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참아봤자 제 속만 들끓고 정말 아니다 싶을 땐 똑같이 되갚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